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꿀벌 실종 사태로 전국의 양봉 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전국 양봉 농가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양봉 산지인 만큼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꿀벌 실종 사태와 함께 우리 지역 양봉 농가 피해 현황과 경북도의 대책을 살펴봅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피해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경북은 전국 양봉 농가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양봉 농가는 약 6,100호, 사용량은 59만 9천여 군으로 전국 최대 산지인데요. 꿀벌 실종 사태로 최대 벌꿀 생산지인 경북 지역의 양봉 농가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올해 꿀벌 실종 사태로 경북도의 조사 결과 올해 초 전체의 약 13%인 7만 6천여 군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30통 이상의 사육농가 중에 피해 규모가 5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 피해는 20에서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데요. 네. 천적 해충을 제거하느라고 살충제를 많이 뿌리고 특히 작년 11월과 12월 초에는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또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또 이상기온 현상도 지속되면서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꿀벌이 77억 마리나 사라졌습니다. 네. 전남의 경우에는 지역 벌통의 43%에서 꿀벌이 실종되기도 했고요. 또 피해 벌통 규모는 무려 10만 5,900여 군에 달합니다. 경남도 321개 농가의 벌통 3만 8천 군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경남 지역 벌통의 약 11%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양봉 농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꿀벌들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네, 이번 겨울에 이렇게 꿀벌이 사라진 이유는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이 사라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원인은 병해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지난 1월에서 2월 전국 99개 양봉 농가를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피해 농가에서 진드기의 일종인 가시응애가 발견됐는데요. 네. 약재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약재를 쓰다 보니 꿀벌 발육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히 살충제의 심각성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가 꿀벌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2013년 EU는 해당 농약을 사용 중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성분이 인체의 독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친환경 살충제라는 이름을 달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병해충이고 두 번째는 꿀벌에서 활동하는 여름벌과 월동하는 또 겨울벌이 있는데요. 이 겨울벌들이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자 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야생에서 생산된 벌꿀 생산량은 예년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꿀벌들의 자연의 영양분인 벌꿀을 제대로 먹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벌꿀의 성분을 살펴보면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이 되는 요소들과 또 항생물질 그리고 미네랄까지 함유를 하고 있어서 꿀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성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꽃가루와 또 벌꿀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꿀벌들의 면역력, 즉 저항성이 약해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전반적인 꿀벌들의 건강성이 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이상기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두 가지 원인을 말씀을 해드렸지만 사실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게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네. 보통 9월에서 10월에 월동할 수 있는 어린 일벌들이 많이 태어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태어난 어린 일벌들도 벌통에 남아있는 꿀벌 해충인 응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응애들에게 피해를 입어서 많은 가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겨울에 뜬금없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기온을 착각한 벌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죽은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2월에서 3월에는 따뜻하다가 갑자기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서 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꿀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벌들이 이제 복합 영양분인 벌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에서 병해충과 맞서지 못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뭐 각종 원인들도 많지만 결국은 이상 기온이 좀 원인이 된 건데요. 네. 네, 양봉 농가들은 이번 꿀벌 실종이 군집 붕괴 현상의 전조가 아니냐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집 붕괴 현상이란 뭔지 짚어주시죠. 네, 군집 붕괴 현상은 벌이나 개미처럼 무리를 지어서 사는 군집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군집 붕괴 현상에서 군이라는 단위는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꿀벌 집단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 무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때로 죽는 현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현상은 2006년에 미국에서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애벌레 할 것 없이 모두 사라졌지만 미국에서 발견됐을 때는 여왕벌과 애벌레는 벌통에 남겨져 있었고 일벌만 사라졌는데요. 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선 일단 이번 꿀벌 실종 사건이 군집 붕괴 현상은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꿀벌 군집 붕괴는 미국에서는 이미 2006년에 이슈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생태계 파수꾼 역할로 도시 양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군집 붕괴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조금 다행이긴 한데요. 양봉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꿀벌 실종 사태에 경북도는 어떤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북도는 이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향후에 양봉 육성 종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경북도는 우선 피해 농가를 위해서 예산 110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양봉 농가의 벌 입식비, 면역 증강제와 같은 기자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어촌 진흥기금 50억 원을 용자 자금으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북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5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고 또 품종 개량 및 병해충 관리, 그리고 벌이 꿀을 만드는 원천인 밀원 조성을 장려하고 토종꿀 브랜드 육성이란 4대 전략으로 추진되게 되는데요. 2026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82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양봉산업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서 현대화된 기자재를 확대 보급하고요. 프로폴리스와 로열 젤리와 같은 부산물 활용 고급 제품화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벌꿀 농축과 또 사료 제조 시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피해 농가 지원이나 생산 기반 안정 외에도 또 다른 대책들도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도는 고품질 토종꿀 브랜드 개발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브랜드 개발 용역을 시행해서 토종꿀의 효능을 검증하고 또 타 시도와의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장려 품종인 장원벌의 보급 사업도 진행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원벌은 꿀 수집 능력이 일반 꿀벌보다 30% 이상 높고요. 또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네. 끝으로 꿀을 채집할 수 있는 숲 조성도 유도가 되는데요. 양봉협회 협조를 통한 연간 50주 이상의 밀원수를 양봉 농가가 스스로 심을 수 있도록 밀원수 심기 운동도 계획 중입니다. 네, 경북도의 대책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선 벌이 좋아하는 꽃나무를 키워서 양봉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해당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당진시에서는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서 2019년부터 벌이 좋아하는 꽃나무들을 키워서 양봉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꿀 생산을 위해서 2019년에 송산면 가곡리에 0.8헥타르의 밀원수 생산포를 조성했는데요. 네. 제공되는 나무는 수유나무와 헛개, 그리고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들여오는 바이텍스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는 클로버처럼 꿀샘이 있는 꽃 피는 풀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전문가들은 이런 나무 보급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꽃이 영양제 역할을 해서 꿀벌들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꿀벌의 자체 면역력이 향상되면서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경북도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양봉 농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꿀벌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 재해보험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경북도의 긴급 예비비는 꿀벌 실종이 농업재해법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양봉 농가들은 벌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농가들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꿀벌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또 가축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꿀벌 실종 사태 이후에 벌통 한 군의 가격이 30에서 35만 원으로 평년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에 비해서 배 이상이 뛰었는데요. 그렇네요. 네. 네, 피해 농가들은 꿀벌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간 탓에 사실 사기에도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고요. 이런 가격 탓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꿀벌을 구입한다고 해도 올해 꿀이 많이 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본봉을 통해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과수농가와 꿀 수정 예약이 잡혀있는 그런 양봉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꿀통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북도의 대처부터 가축 재해보험 관련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번 꿀벌 실종 사건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꿀벌 실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몬드 좋아하시나요? 아몬드 좋아하죠. 네, 네. 우리가 정말 흔히 먹기도 하고 자주 찾는 견과류 중 하나인데요. 이 아몬드와 꿀벌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전 세계 아몬드의 80%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몬드는 자가 수분이 불가능한 그런 식물입니다. 네.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꿀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몬드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아몬드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들도 꿀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기 힘들어지는데요. 아몬드는 꿀벌 의존도가 100%입니다. 그리고 네. 양파와 아보카도도 우리가 자주 먹지만 90% 이상 꿀벌 의존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엔 환경계획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90%를 제공하는 100종의 작물 중에 70종 이상이 꿀벌에 의해서 수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식량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인간의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식량 생산에 있어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동물들은 사실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식물 안에서 암술과 수수리, 수분이 자가 수분하는 종이 많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렇지가 않고요. 자가 수분이라는 게 동물로 치면 약간 근친교배 같은 거기 때문에요.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져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꽃이 피는 식물 중 94%가 동물의 힘을 빌려서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인간이 먹는 식량 중에서도 대부분이 동물 수분을 받는 식물들인데요. 네. 채소, 과일, 견과류, 식용유, 그리고 향신료까지 다 더해보면 87개의 작물이 꿀벌과 같은 곤충과 새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꿀벌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식탁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까지도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꿀벌 실종 사건으로 떠들썩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해외 사건도 짚어주시죠. 네, 2006년 11월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양봉업자가 플로리다에서 꿀벌을 월동시키던 중에 이상한 벌통을 발견했습니다. 네. 다른 벌통과는 다르게 이 벌통에는 드나드는 일벌 무리들이 없었던 건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양봉업자가 벌통을 열어보니까 여왕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벌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처음으로 군집 붕괴 현상이 보고된 건데요. 앞서서도 2006년에 미국에서 보고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처음 발견된 겁니다. 플로리다의 최초 보고 이후에 군집 붕괴 현상은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텍사스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27개 주에서 발생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군집 붕괴 현상의 첫 보고가 2006년에 시작이 됐다 뿐이지 이미 전부터 미국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1947년 최대 600만 개의 꿀벌 군체를 기록했지만 매년 0.9%씩 감소하면서 2012년까지 350만 개의 꿀벌 군체가 사라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014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꿀벌 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관련 데이터도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꿀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꿀벌 전문가 단체 BIP라는 학술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2007년부터 미국 전역의 양봉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꿀벌 군집의 규모를 파악해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에 따르면 주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네. 군집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타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연간 30%, 또 남아프리카에서는 29%, 중국에서는 13%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고 또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죠. 네. 현재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2010년 들어와서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에 비해 꿀벌이 30에서 40%가 사라진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양봉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야생 꿀벌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야생 꿀벌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기구 GBIF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확인된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가량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관찰되지 않은 야생 꿀벌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종이 모두 멸종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관찰된 야생 꿀벌이 줄어든 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도 2014년에 유럽 지역의 야생 꿀벌 1965종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77종이 개체수 감소 위협에 처해 있었고 7종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양봉 말고도 야생 꿀벌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꿀벌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꽃의 개화 시기가 불규칙해지면 식물의 생장과 번식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곤충의 활동 시기도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꿀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은 지구의 생태계의 순환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작물 공급을 감소시키고 또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인 이상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요. 또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양봉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현되길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꿀벌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